택시비 내준 간호사, 한 달 뒤 병원 앞 대형 플래카드를 보고 눈물을 쏟은 사연. 금요일 밤 11시 종합병원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과 다급하게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뒤섞여 정신을 쏙 빼놓지요. 이곳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어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3년차 간호사 민영 씨는 지금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실려온 환자가 대기실 바닥에 개워낸 토사물을 치우는 중이지요. 마스크를 2겹이나 썼지만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코끝을 뚫고 들어와 민영 씨의 미간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식은 땀이 맺혀 있고 유니폼 등판은 이미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군요. 저기요, 간호사 양반. 우리의 열이 펄펄 끓는데 의사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데스크 쪽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를 아는 한 보호자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민영 씨는 닦던 걸레를 잠시 멈추고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모르는 눈치입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며 보호자에게 다가갑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님. 지금 심정지 환자분이 들어오셔서 의료진이 다 그쪽에 투입되었어요. 응급한 순서대로 봐드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이 해열제는 먼저 들어갔으니까 곧 열이 떨어질 거예요. 민영 씨가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해 보지만 보호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데스크를 쾅 하고 내리칩니다. 그 소리에 민영 씨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리네요. 그녀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마른 입술을 깨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원망과 폭언이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베이는 것처럼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민영 씨는 떨리는 손을 유니폼 주머니에 슬그머니 넣어봅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며 닿는 종이의 감촉이 느껴지네요. 며칠 밤을 고민하며 써내려간 사직서입니다. 그냥 지금 확 내버릴까? 이 지옥 같은 곳을 당장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밥 먹을 시간은커녕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는 이 생활을 3년이나 버틴 자신이 미련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다시 스테이션으로 돌아온 민영 씨는 산더미처럼 쌓인 환자 차트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순간 윙마이너스 하는 이명소리가 들리며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이 찾아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걸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텨내네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눈 밑은 퀭하니 들어가 있어 마치 병자처럼 보입니다. 민영쌤 괜찮아? 얼굴색이 너무 안 좋은데? 지나가던 동료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묻습니다. 민영 씨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저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와도 될까요? 딱 5분만요. 그래, 얼른 갔다 와. 지금 잠깐 환자 뜸하니까. 동료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민영 씨는 도망치듯 응급실 자동문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발바닥이 불타는 것처럼 뜨겁고 종아리는 퉁퉁 부어 무겁기만 합니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오자 그제야 민영 씨는 참았던 숨을 몰아쉽니다. 꽉 막혀있던 가슴이 아주 조금은 뚫리는 것 같군요. 그녀는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밤이 길게만 느껴지는 민영 씨입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병원 정문 앞을 쌩하고 지나갑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껌뻑거리는 텅 빈 도로 위로 택시 한 대가 거칠게 달려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택시가 응급실 진입로 바로 앞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가 완전히 서기도 전에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리네요. 으아, 선생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다급한 비명과 함께 40대 중반의 남성, 철수 씨가 튀어나옵니다. 품에는 축 늘어진 어린 딸아이가 안겨 있군요. 철수 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슬리퍼 차림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외투 단추는 어긋나 있고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 엉망이네요. 아이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붉고 숨소리가 거칠어 보는 사람마저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철수 씨는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응급실이라는 붉은 글씨를 향해 내달리려 합니다. 아, 손님, 요금은 내고 가셔야죠.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기사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철수 씨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철수 씨가 멈칫하며 돌아섭니다. 마음은 이미 응급실 침대 위에 가 있는데 몸은 택시 앞에 묶여버린 꼴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더듬거립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갑니다.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뒷주머니까지 허둥지둥 뒤져보지만 손에 잡히는 건 얇은 손수건 한 장뿐입니다. 집에서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자 앞뒤 잴 것 없이 아이만 둘러엎고 뛰쳐나온 탓이지요. 지갑도 핸드폰도 모두 식탁 위에 두고 온 게 이제야 기억난 모양입니다. 기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갑을 깜빡하고 안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애가 숨이 넘어가려고 해서요. 나중에 꼭 갖다 드릴 테니 제발. 철수 씨의 목소리는 울음이 터지기 직전처럼 떨리고 있습니다.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볼 위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기사님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취객에게 시달리다 온 터라 빈손으로 보내달라는 말이 곱게 들릴 리가 없지요. 아니, 손님. 사정은 딱하지만 저도 이게 생업인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중에 준다는 말을 믿어요? 계좌 이체라도 지금 해주세요. 기사님은 단호하게 미터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붉은 숫자가 깜빡이며 철수 씨를 노려보는 것만 같습니다. 철수 씨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핸드폰조차 없으니 송금할 방법도 막막하기만 하죠. 품에 안긴 딸아이는 힘없이 아파 하며 앓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마치 철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철수 씨는 어쩔 줄을 모르고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 택시비는 고작 3만 원 남짓이지만 지금 그에게는 1,000만 금보다 더 구하기 힘든 큰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응급실 입구는 코앞인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것만 같군요. 지나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사정하고 싶지만 늦은 밤이라 인적조차 드뭅니다.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예은이가. 철수 씨는 결국 털썩 주저앉을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입니다. 아이를 고쳐 안는 그의 팔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살리러 왔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철수 씨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 앞에 서서 찬 바람을 쐬던 민영 씨의 눈에 난처한 상황이 들어옵니다. 택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남자와 기사님의 실랑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죠. 민영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들 쪽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남자의 품에 안긴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민영 씨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축 늘어진 아이의 작은 손과 땀으로 범벅이 된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영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저기요, 기사님. 민영 씨는 주저없이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듭니다. 그리고는 유니폼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신용카드를 뽑아 기사님에게 내밉니다. 제가 결제할게요. 이분 지금 급하신 것 같은데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민영 씨의 등장에 기사님도 철수 씨도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봅니다. 기사님은 쭈뼛거리며 카드를 받아들고 기계에 꽂습니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결제 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릅니다. 영수증과 카드를 돌려받은 민영 씨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덤덤한 표정입니다. 철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도움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저 눈만 껌뻑이며 민영 씨를 바라볼 뿐이죠. 그런 철수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영 씨는 손을 저으며 응급실 쪽을 가리킵니다. 보호자님, 얼른 들어가세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민영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철수 씨가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철수 씨는 아이를 다시 고쳐 안고는 응급실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질 듯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립니다. 민영 씨는 멀어지는 철수 씨의 등 뒤에 대고 작게 속삭입니다. 아가야, 아프지 말고 얼른 나으렴. 택시가 떠나고 다시 정적만이 감도는 병원 정문 앞. 민영 씨는 손에 들린 영수증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3만 원 남짓 찍힌 숫자. 누군가에게는 술값 한 번이면 없어질 돈이지만 지금 저 아빠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절실했던 돈이었을 겁니다. 민영 씨의 입가에 아주 옅은 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며 괴로워하던 그녀의 얼굴에 잠시나마 생기가 도는군요. 그녀는 차가워진 손을 비비며 다시 응급실의 불빛 속으로 걸음을 돌립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철수 씨가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며 터뜨린 비명 같은 외침이 실내를 뒤흔듭니다. 그 소리에 트리아지 환자 분류소에 있던 간호사들이 반사적으로 뛰쳐나옵니다. 축 늘어진 아이를 받아든 의료진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처치실로 카트를 밉니다. 환자분, 여기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철수 씨는 아이를 따라 들어가려다 간호사의 재지 섞인 손길에 멈춰섭니다. 아이가 처치실 커튼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철수 씨는 퍼뜩 정신이 든 듯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봅니다. 조금 전 자신을 구해준 그 간호사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죠. 철수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자동문 쪽으로 달려가 밖을 두리번거립니다. 하지만 밖은 캄캄한 어둠뿐 그 친절했던 간호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속하게 닫혀버린 자동문 유리에 비친 것은 땀범벅이 된 자신의 초라한 얼굴뿐이군요. 아, 내가 미쳤지. 이름이라도 물어봤어야 하는데. 철수 씨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책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허둥지둥 도망치듯 들어온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명찰이라도 봐둘 걸, 얼굴이라도 좀 더 자세히 봐둘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한편 민영 씨는 다른 출입구를 통해 조용히 응급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봅니다. 방금 밖에서 있었던 일은 찬물에 비누 거품이 씻겨 내려가듯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워집니다. 다시 전투 모드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민영 선생님, 5번 베드 환자 혈관이 안 잡히는데 좀 도와줘요. 동료의 다급한 호출에 민영 씨는 물기를 닦을 새도 없이 뛰어갑니다. 네, 지금 바로 가요. 그녀는 다시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기계음 속으로 파묻힙니다. 자신이 방금 누군가의 절박한 세상을 구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채 눈앞의 업무에만 몰두하는 민영 씨의 뒷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듬직해 보입니다. 철수 씨는 처치실 커튼 틈으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행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철수 씨는 주먹을 꽉 쥡니다. 반드시 찾는다. 내 딸 살려준 그 은인,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찾아서 갚는다. 철수 씨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납니다. 비록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희미하지만 그 따뜻했던 손길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진 듯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기적의 시작임을 아직 두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그날의 소동으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바깥바람은 제법 따스해졌지만 이곳 간호사 탈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갑기만 하군요. 오후 근무를 위해 출근한 민영 씨가 로커 앞에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푸석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눈 밑에는 거무튀튀한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올 기세고 입술은 바짝 말라 껍질이 일어나 있네요. 오늘 점심은 뭐 시킬까? 떡볶이 어때? 아님 그냥 김밥 먹을까? 옆자리 동료들은 메뉴판을 들고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 씨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고 멀게만 들립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 대화에 끼어들 기운조차 없어 보이는군요. 민영 씨의 머릿속은 온통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나 봅니다. 민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캘린더 앱을 켭니다. 날짜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무언가를 셈하고 있네요. 아마도 가슴속에 품고 있던 사직서를 언제 낼지 그 D-데이를 저울질하는 중일 겁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도 환자들의 비명소리와 보호자들의 욕설이 들려와 잠을 설친 지가 벌써 한 달째입니다. 이제는 병원 정문을 들어서는 것 자체가 숨이 턱턱 막히는 고문처럼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휴.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쉰 민영 씨가 느릿느릿 유니폼으로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날개처럼 가볍게 느껴졌던 하얀 간호사복이 오늘은 천근만근 무게의 쇠사슬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는 손길에서 깊은 권태와 피로가 묻어납니다. 딱 이번 달까지만 하자. 더는 못해.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민영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입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간호사로서의 사명감보다 살고 싶다는 생존 본능이 더 크게 자리 잡은 듯합니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한번 올려보려 애쓰지만 그마저도 울상에 가까워 안쓰럽기만 하네요. 지칠 대로 지친 민영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전쟁터 같은 병동으로 다시 향합니다. 오후 회진을 준비하는 민영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환자들의 혈압과 체온이 적힌 차트를 정리하고 투약 카트에 약품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하는 눈매가 매섭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기만 하네요.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되지 않는 병원 생활에 지쳐 늘 긴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헉, 헉, 민영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정문으로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후배 간호사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채 뛰어와 민영 씨의 팔을 잡아끕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후배의 모습에 민영 씨의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큰일? 무슨 큰일이지? 내가 지난번에 투약 실수를 했나? 아니면 아까 그 보호자가 기어이 민원을 넣은 건가? 민영 씨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잡고 있던 차트가 파르르 떨립니다. 그녀에게 정문으로 나오라는 말은 마치 호랑이 굴러 들어오라는 소리처럼 무섭게 들립니다. 보통 정문에서 누군가를 찾을 때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로 시위를 하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지금 회진 준비해야 하는데. 민영 씨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어보지만 후배는 대답 대신 민영 씨의 등을 떠밀기만 합니다. 아무튼 빨리요. 선생님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도 아니에요. 떠밀리듯 복도로 나온 민영 씨는 로비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병원 로비가 시장통처럼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군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과 보호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유리창 너머 정문 쪽을 손가락질하며 수군대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간호사를 찾는다는데? 그러게 말이야.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사람들의 말소리가 귓가에 스칠 때마다 민영 씨의 다리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납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발이 떨어지질 않네요. 그녀는 범죄자가 되어 법정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문 자동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가슴을 꾹 누릅니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제발. 마침내 투명한 유리 자동문이 위잉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열립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오후의 햇살이 민영 씨를 덮치네요.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뜹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흔들립니다. 병원 정문 기둥 사이로 펄럭이는 거대한 하얀색 플래카드. 그 위에 적힌 굵고 진한 글씨가 민영 씨의 눈에 박히듯 들어옵니다. 한 달 전 응급실 앞에서 택시비 내주신 천사 간호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았습니다. 순간 멍하니 서 있던 민영 씨의 머릿속에 한 달 전 그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잊고 있었던 그날의 택시, 울고 있던 아빠, 그리고 자신의 신용카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민영 씨의 표정이 서서히 놀라움으로 변해갑니다. 민영 씨가 떨리는 걸음으로 현수막 아래로 다가가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길을 터줍니다. 그 길 끝에는 한 달 전 땀범벅이 되어 울부짖던 그 남자가 서 있군요. 하지만 오늘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양갈래 머리를 예쁘게 묶은 꼬마 숙녀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건강을 되찾은 아이의 볼이 사과처럼 발그레하네요. 철수 씨는 인파 속에서 걸어오는 민영 씨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봅니다. 수많은 간호사들 틈에서도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얼굴을 잊을 리가 없지요. 철수 씨의 눈가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오릅니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쥐고 민영 씨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은이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살아서 웃습니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늘게 떨립니다. 그는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와 두툼한 편지 봉투를 꺼내 공손하게 내밉니다. 민영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엉겁결에 선물을 받아듭니다. 예은아, 이분이셔. 아빠랑 예은이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 이모야. 어서 인사드려. 철수 씨의 말에 아이가 배꼽에 손을 얹고 꾸벅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철수 씨도 옆에서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가장 정중하고 진심 어린 90도 폴더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환자와 보호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냅니다. 여기저기서 잘했다, 대단하다라는 칭찬의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민영 씨는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녀의 큰 눈에서 맑은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부끄러움도 민망함도 아닙니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시커먼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벅찬 감동입니다. 아, 내가 헛고생한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살렸구나. 민영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건강해진 아이를 보며 환하게, 아주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그 미소가 봄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오후입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병원 화단 벤치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민영 씨는 그곳에 홀로 앉아 철수 씨가 건네준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에서 그날의 절박함과 고마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군요. 편지에는 그날 선생님이 빌려주신 3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딸을 살린 생명줄이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영 씨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 코끝이 찡해져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이 눈물에 번져 더욱 투명하게 보이네요. 그녀는 유니폼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바로 며칠 전 밤새 고민하며 썼던 사직서입니다. 왼손에는 철수 씨의 감사 편지가, 오른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습니다. 민영 씨는 두 종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지만 단단한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민영 씨는 망설임 없이 사직서를 반으로 접고 또 접어 벤치 옆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습니다. 마치 지난 한 달간의 괴로움과 번민을 다 버리는 것처럼 시원한 손놀림입니다. 후, 이제 좀 살 것 같네. 민영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철수 씨가 주고 간 간식 상자를 챙겨드는 그녀의 발걸음이 들어올 때와는 딴판으로 가볍고 경쾌합니다. 발바닥을 짓누르던 납덩이가 날개로 바뀐 것만 같죠. 자동문이 열리고 민영 씨가 응급실 스테이션으로 들어서자 동료 간호사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겨줍니다. 어머, 민영쌤,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 무슨 좋은 일 있었어? 그리고 그 상자는 뭐야?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민영 씨는 빙그레 웃으며 상자를 데스크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거 보호자분이 우리 힘내라고 주신 간식이에요. 다들 당 떨어졌을 텐데 하나씩 먹고 해요. 우와, 대박이다. 잘 먹을게. 동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간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응급실 분위기가 한결 화기애애해집니다. 그때 스테이션의 정막을 깨고 응급 환자 발생을 알리는 호출. 벨소리가 띠리링 하고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정 같으면 지긋지긋한 소음으로 들렸을 그 소리가 지금 민영 씨에게는 다시 뛰라는 출발 신호처럼 들립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두근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하네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민영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환자가 들어오는 입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녀의 하얀 간호화가 바닥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복도를 울립니다. 이제 민영 씨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주기 위해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